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된 것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 회사에서 무려 50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입니다. 의원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것이 이것마저 아니냐는 의혹이 아니냐고? 불거지면서 검찰은 본격적으로 화천대유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를 조사하던 중 이 회사가 과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은 판교와 분당 지역에 접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노른자 땅이었습니다. 판교와 분당이 개발되면서 당연히 대장동 지역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박이 보장되어 있는 대장동을 개발하는 사업에 여러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가 주도하되 민간의 투자를 받는 공공, 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자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취임하기 전부터 여러 번 언급됐었지만 민간 기업들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로비와 뇌물, 청탁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제대로 개발 사업이 No! 추진되지 God, 못하고 있는 please, no! 상황이었습니다. No! 그렇다고 성남시가 단독으로 공공사업을 하자니 1조 이상이나 되는 사업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민간 공공개발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남시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성남시가 민간 투자자를 구해서 이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만든 후에 일부 수익은 성남시가 가져가고 초과 이익은 민간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공공의 이익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성남시는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선정된 것이 바로 화천대유 회사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성남시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반반씩 투자를 하여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특수 목적 법인 성남эт들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성남эт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대박을 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초과이익이 생기면서 민간 투자자들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화천대유는 2015년 2월 6일에 한 언론사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가 설립한 자산관리회사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성남시에 의해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던 2015년 당시 화천대유는 자본금도 별로 없고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력도 없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회사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혹이 생겨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보잘것없는 회사가 어떻게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화천대유는 설립된 지 불과 일주일 전에 설립된 신생회사였고 자본금도 5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간 투자자를 공모하고 사업 계획서를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미 사업자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남эт들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 원을 배당했는데 이 중 68%인 4,040억 원이 지분의 단 7%에 불과했던 화천대유와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에게 모두 돌아갔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화려한 라인업을 지적하며 이들이 화천대유 회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천대유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던 중 뉴스에서는 유동규라는 인물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동규는 현재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키맨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가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현재 유동규가 화천대유와 접촉하여 대장동 개발 사업이 민간 투자자들에게 보다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협력해 주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대장동 개발 사업 내용이 민간 투자자들에게 적정 기준 이상의 개발 이익이 돌아가게끔 설계되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우선 수익 분배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지정하고 그 외의 초과 수익은 전부 민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공사 직원이 이러한 사업 구조가 민간이 지나치게 많은 초과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문제 삼은 적이 있었지만 유동규는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내용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용지 비율을 높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 사업은 임대주택 용지 면적 비율의 법정 최저치를 간신히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용적률 역시 기존 180%에서 195%까지 올리면서 더 많은 분양자를 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업 내용들은 결국 민간 기업의 초과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 측 인사들이 사업 설계 단계부터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임대주택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2천억 원 이상 이득을 올릴 계획을 미리 세워놨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유동규가 화천대유의 사업 계획서를 그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적용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김만배와 유동규를 배임, 뇌물공여, 횡령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동규가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동규의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유 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인 2010년 10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 채용 공고에는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의 5가지 자격 요건이 적혀 있었는데 유 씨는 이 중 4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이었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의 추천을 받아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유동규는 빠르게 승진을 하면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재직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건축 관련 경력이 전혀 없던 유동규가 어떻게 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으로 추천받을 수 있었으며 하필 왜 그 추천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이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각종 언론에서는 유동규와 이재명의 관련성을 찾는 기사들을 연일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사업 내용, 이 민간 기업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사업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8조에 따르면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 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장에게 사업 전반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이런 사업 내용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역시 화천대유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